일본 정부가 비축 석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에너지 위기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두던 석유 비축유를 갑자기 시장에 풀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단순히 기름값 좀 잡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본 경제계 내부에서는 이미 이런 말이 돌고 있거든요. 이거 에너지 위기 대비 아니냐고요. 실제로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이 사실상 위험한 상황이다. 앞으로 일본의 원유 수입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발언이 왜 충격적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태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거든요.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전 포인트까지 오늘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지금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민간 비축 15일분과 국가 비축 1개월분을 동시에 시장에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럴로 계산하면 약 8천만 배럴 수준이에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방출했던 규모보다 훨씬 큰 숫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냐면요. 보통 이런 결정은 전쟁이 터지거나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나 나오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함께 협의해서 결정하는 절차조차 기다리지 않고 단독으로 먼저 움직였어요. 일본 야후재팬 댓글 반응을 보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베스트 댓글 1위는 좋아요 2만 개가 넘는 댓글인데요. 이 정도로 서두르는 건 처음 본다. 정부가 우리 국민보다 상황을 훨씬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는 반응이었습니다. 2위는 좋아요 14,000개. 댓글로 결국 중동 전쟁 때문에 기름값 폭등하는 거 아니냐. 우리 일상이 흔들리는 거잖아. 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외에도 수천 개의 댓글들이 쏟아졌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 문제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 상황이 일본에 치명적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은 석유의 90%를 중동에서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원유의 7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이 쓰는 기름 10통 중 9통이 중동에서 오는데 그 길이 막히면 일본 경제 전체가 사실상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바로 그 길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국제 유가는 이미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한때 배럴당 12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숫자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유가가 100달러를 넘으면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취약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자원이 거의 없거든요.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석탄도 거의 없습니다. 일본 경제는 사실상 에너지 수입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지금 일본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 리터당 약 161엔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전망이 심상치 않아요. 중동 정세가 더 악화되면 리터당 180엔은 순식간에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200엔 시나리오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야후재팬에서는 이런 댓글이 주르리였습니다. 기름값 올라가면 물류비 오르고 결국 모든 물가가 오른다. 지금도 생활비 감당이 안 되는데 또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냐는 반응이 많았어요. 특히 지방 주민들의 반응이 더 절박했습니다. 자동차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지방.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큰일이다. 라는 댓글에 수천 명이 공감을 눌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움직인 건 단순히 기름값 때문만이 아닙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공포가 있거든요. 바로 에너지 안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총리가 직접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이 사실상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꺼낸다는 건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경제계에서 이미 공공연하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면 일본은 에너지 공급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에너지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현재 최대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동 방출론이에요. 일본이 단독으로 먼저 움직인 건 그냥 발빠른 대응이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제 공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서 자국 내 가격을 잡겠다는 전략이라는 거죠.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축유 방출로 가격을 지금 잡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카드가 없어진다고요. 두 번째 반전 포인트는 일본 국내 정치 상황과 연결됩니다. 사실 지금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팽팽하게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비축유 방출 결정이 완전히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일본 내각 지지율이 에너지 물가 문제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야 했다는 겁니다. 야후 재팬에서는 이런 날카로운 댓글도 있었어요. 비축유 풀어서 일시적으로 가격 잡는 건 알겠는데 근본 원인인 중동 사태를 일본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건 시간 벌기일 뿐이다. 라는 반응이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 맞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번 방출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하루에 이동하는 원유는 약 2천만 배럴 수준입니다. 에이탄만 배럴의 비축유를 한 번에 다 풀어도 나흘치 공급량 수준이에요. 즉 해협이 진짜로 막히는 사태가 오면 비축유로는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목표도 사실 현실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휘발유를 리터당 170엔 선에서 억제한다. 는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전문가들은 중동 상황이 더 나빠지면 그 선도 못 지킨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일본 이야기를 쭉 들으셨는데요. 이게 일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한국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한국도 원유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거든요. 댓글에 여러분 생각을 적어주시면 나중에 따로 한국 에너지 안보 관련 영상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세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올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이 상황이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에너지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조선업과 에너지 인프라 분야입니다. LNG 운반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중동 대신 미국이나 호주 같은 곳에서 에너지를 들여오려면 더 멀리, 더 많이, 더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실제로 한국 조선소들은 지금 수주 잔량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곳이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조선업이 있지만 기술력에서 이미 한국에 한참 뒤처진 상황이고요. 에너지 위기 우려가 커질수록 LNG 인프라 투자는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일본이 에너지 안보 때문에 비축유까지 풀어가며 버티고 있는 이 상황이 한국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 입장에서는 수요 증가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중동 석유 공급의 불안이 커지면 각국 정부는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같은 에너지 전환에 더 빠르게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배터리, 전력 시스템,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일본도 에너지 전환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나 수출 기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많은 한국 경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점이에요. 다시 일본 상황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충격적인 내부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본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잘 언급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돌고 있습니다. 바로 휘발유 250엔 시나리오입니다. 일부 에너지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최악의 경우 예측인데요. 중동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수준으로 확대되고 거기에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 일본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50엔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겁니다. 550엔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국 원화로 환산해 볼게요. 지금 환율 기준으로 리터당 약 2,400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한국 현재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대 수준인 걸 감안하면 얼마나 폭발적인 수치인지 느껴지죠. 일본은 여기에 더해서 소비세도 높고 에너지세도 붙거든요. 그래서 250엔 시나리오는 단순히 숫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 중상층 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일본 야후 재팬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댓글 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450엔 되면 지방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살라는 거냐. 대중교통도 없는데 자가용 없으면 직장도 못 나간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 달린 답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일본이 자전거 나라가 되겠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서민들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물류 구조 자체가 에너지 가격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트럭 운송 의존도가 매우 높고 농업과 어업도 연료 비용이 직접적으로 생산 원가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채소값, 생선값, 물류비, 외식비,
전부 도미노처럼 오르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이 현상이 진행 중이에요. 슈퍼마켓 가격표를 보면 1년 전이랑 비교해서 20에서 30% 오른 제품들이 넘쳐납니다. 거기에 에너지 위기까지 겹치면 물가 상승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비축유를 푼 건 결국 시간 벌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근본적으로 일본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중동 이외 지역에서 에너지 수입처를 다각화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전환을 더 빠르게 진행해서 화석연료 의존도 자체를 낮추거나입니다. 그런데 둘 다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는 비축유로 단기 버티기를 하면서 장기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목표를 기존보다 5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맥락에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산 LNG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 이후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됐는데요. 일본이 그 미국산 LNG를 더 많이 사오려면 더 멀리에서 더 많은 배로 실어와야 합니다. 그 배를 한국이 만들어요. 그리고 일본의 LNG 저장 터미널과 인프라도 더 많이 필요해지는데 그 설비를 공급하는 기업들 중에 한국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일본의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에너지 관련 산업에는 오히려 기회가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는 한국 경제에도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입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한국도 무역 적자 압력이 커지고 물가도 오르거든요. 특히 에너지, 집약적인 철강, 화학, 석유화학 업종들은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기 속에서 어느 산업이 상대적으로 더 강점을 가지느냐의 문제이고 한국의 조성과 에너지 인프라 분야는 지금 이 흐름에서 분명한 수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일본 정부가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비축유를 국제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가격 안정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라는 에너지 안보 위기가 있어요. 현재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9달러까지 치솟았고 일본 국내에서는 이미 휘발유 200엔 시대를 넘어 250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축유 방출은 시간 벌기일 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의 조선업과 에너지 인프라, 산업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두 가지 드릴게요. 만약 정말 일본 휘발유가 250엔이 되는 날이 온다면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국제 경제 이슈를 더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해달라는 여러분의 응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일본에서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